이 버블은 항상 과거에도 보면은 약간 경기가 과열되고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가 올라도 주시장이 올라갈 때 항상 만들어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약간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상황하고는. 그래서 한 달여 전 고점 대비로 하면 한 50% 정도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 네. 빠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저평가 구간에 이미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약간 좀 변동성이 더 컸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순이익과 기준으로 보면은 금융위기나 뭐 이럴 때를 제하면 마이너스였던 적이 없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항상 보면은 PBR 그러니까 시가총액하고 그 다음에 자본총계하고 붙는 상황에서는 거의 반등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2배 이상이기 때문에 빠져도 사실 그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근데 또 올해하고 내년에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을 생각하면은 예. 이 순자산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올라갈 가능성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생각하면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은 예, 하이닉스는 약간 좀 사이클이 더 좀 빠를 수도 있긴 한데 네. 예, 기준으로 보면은 요 레벨의 가격대에서는 뭐 그러니까 뭐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긴 더 빠진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이제 이 수준에서는 이제 감내하는 수준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가격대에서는 크게 잘 이제 대응하는 구간이지 않나 정도 생각입니다. 여기서 뭐 더 빠졌을 때 뭐 실익이 크진 않을 것 같다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 시계로 매도했을 때, 보면 네, 뭔가 바닥까지 내려온 느낌? 네 맞습니다. 양 대표님 지난번에 우리 뉴돈에 출연하셨을 때 네, 구체적 수치를 한번 제시하던 적이 네, 있어요. 제가 제가 기억이 그때- 나는데 네, SK 하이닉스는 190 밑, 네, 삼성전자는 29 밑, 네, 그죠? 29만 원 밑에서 매수를 하면 뭐 네, 좋다, 안전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그 조건이 딱 충족이 됐네. 아, 네. 190 밑, 삼성전자 29 한참 밑까지 한 10밀까지 좀 내려왔네, 내려왔습니다. 네, 25만 원대까지 네, 네, 네. 빠졌으니까 네, 네. 그 기준으로 하면 지금 아주 좋은 가격이네요. 네, 가격대를 그러니까 이제 빠지면은 거기서 부담스러워하잖아요. 네, 네. 빠지면은 두려워가지고 이제 예, 예. 네, 사기가 좀 부담스럽고 음. 그런데 이제 오르면은 오히려 더 더 매수하고 싶어지고 막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오히려 그렇죠. 이런 구간에서는 과연 25만 원대에서 삼성전자를 팔았을 때 실익이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은 크게 나쁘지는 않은 가격대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예. 자, 반도체 산업이 꺾이지 않는다면 주가는 뭐 중장기적으로 다시 오르겠죠. 우상향하겠죠, 그건. 네네. 예.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너무 빠지니까. 네. 반도체를 믿었는데 네네. 이렇게 빠질 줄은 몰랐죠. 네. 그러면 이제 야, 이 반도체 말고 네. 다른 것도 좀 봐야 되겠어.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타이밍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다른 주식 중에도 이제 뭐 현대차 이런 거, 네네. 현대차도 좀 미래 산업 쪽에 방점이 찍혀 있고, 뭐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있고, 네. 이것도 AI 관련주 아닙니까? 네네. 근데 현대차도 참 많이 빠졌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AI 전력주들도 지금 많이 빠져 있단 많이. 말이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 AI 관련주들 성장주들이 지금 삼전릭 수 이상으로 좀 빠져 있네요. 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좀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 시장이 약간 좀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좀 미국 시장도 단기적으로 약간 왜곡이 많이 됐었어요. 네, 아시겠지만 미국도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사기 위해서 5월, 6월에 그 다른 빅테크 기업들 다 팔고 막 그쪽으로 가면서 이 괴리가 굉장히 커졌었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유독 그게 더 심했던. 그러니까 한국은 시가총액 1, 2위 기업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개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 펀드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 벤치마크를 쫓아가야 되잖아요. 네, 네. 벤치마크를 BM을 쫓아가야 되다 보니까
더 갖고 있던 종목들을 팔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왜곡 현상이 좀 더 짙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지수 자체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예, 변동성이 어마했던 거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앞서 말씀하신 그런 성장도 괜찮으면서 주가도 사실 보면은 거의 올해 오른 것이 없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 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 왜곡 구간만 지나면은 그런 종목들이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쏠림에 의해서 문제가 됐던 종목들은 결국은 나중에 또 다시 수익이 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도 지금 보면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고요. 예, 판매량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예,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전력기기 이런 애들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 딱 스크리닝을 해봐요. 예, 데이터 가지고 2분기 때 실적이 어떨 것 같다라는 것들을 쭉 스크리닝을 해보면 조선, 전력기기, 그 다음에 화장품이나 이런 쪽들도 보면은 다 괜찮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통이나 이런 쪽도 괜찮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아마 이 삼성전자로만 쏠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변동성을 사실 모든 분들이 이거 좀 이런 변동성을 쉽게 투자해서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이 대다수가 아마 삼성전자 그 확정 실적 나오는 시점 전후로 해서 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네네. 7월 말 8월 초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약간 그런 종목들이 실적은 좋은데 예. 쏠림 현상으로 소외됐던 어떤 것들이 아마 종목들이,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종의 흩어짐이죠. 예. 화장품 이런 것도 실적이 좋은 거예요? 지금? 좋습니다. 지금 보면 수출 데이터도 다 역대 최고치고, 현대차도 지금 그러면 주가가 좀 저평가돼 있다고. 예, 봐야 저평가돼 있는 상태. 그렇죠. 현대차 같은 경우 는 너무 소외됐었으니까. 예. 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많이 빠진 것들이 많아요. 예, 뭐 소위 말하면 약간 주워 담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것을 보면서 좀 시장을 네. 보면은 편할 것 같다라는 그러면 생각입니다. 네.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펀더멘털과 실적을 보고 좀 중장기 시계로 볼 필요가 있. 중장기 시계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보면은 어차피 단기 시계로도. 괜찮은 기업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은 그 부분을 너무 좀 관가하고 계신 게 아닌가.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하고 반도체만 너무 보시니까. 오징어 게임이란 비유 한국 증시. 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게 그 유독 이제 한국 시장만 약간 그 레버리지의 쏠림이 좀 예전에 그 ELW 개별 종목 ELW가 있었을 때 위험한 상품이었죠. 네, 그때를 저는 이제 생각해 보면 그때 ELW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쏠렸었어요. 네, ELW. ETF라는 것 중에서 그냥 ETF는 사실 그게 그냥 들고 있으면 펀드처럼 기업이 살아나면 쭉 올라가거든요. 근데 레버리지 ETF는 레버리지 ETF는 그 복리 효과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사실 보면은 원금이 녹아버리죠. 녹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들고 갈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정말 위험해요. 저는 이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면서 그때 ELW 생각나더라고요. 진짜. 정말 이건 너무 좀 무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허용을 만들 거였으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를 만들 게 아니라 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여러 개를 만들었으면 오히려 투자자들한테 더 이렇게 다양한 쏠림이 아니고 다양한 기회를 줬다면은 그랬을까요? 이런 이렇게 쏠림이 나오는 그 성격의 상품들을 출시할 때는 약간 급하게 출시하기보다는 조금은 좀 더 이렇게 깊게 보면서 하면 좋지 않았을까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반기 증시가 워낙 다이나믹했습니다. 변동성도 크고 쏠림 현상도 심하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게 돈 벌 기회다 생각하고 비투도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상반기 시장을 끝내고 학습 효과가 이제 생긴 것 같습니다. 좀 쏠림의 환상에서 벗어나자. 하반기 투자 전략 뭐 지금까지 해오셨던 말씀이긴 한데 하반기 시장 투자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반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한국 시장의 그 소위 말하는 B2 그다음에 레버리지 ETF 요게 진정되기 시작한 시점을 딱 되돌아보면은 이게 신호가 나오기 시작한 게 일단 은행이나 그다음에 증권 쪽에서 신용 잔고를 사실 좀 줄이기 시작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단기 수급에서는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런 신호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6월부터. 네. 그런 신호들이 나왔을 때는 지금 레버리지 쪽으로 가는 자금은 좀 줄 수 있겠구나. 네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진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과정이 6월 말부터 해가지고 7월 과정에서 약간 소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더 이상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은 레버리지에 대한 어떤 그 흔들림을 요 과정에서 좀 소화를 시키지 않았나 시장이 그렇게 보고 있고 하반기 쪽에서는 시장 전략은 약간 좀 저희는 약간 이제 그 기존 쏠림에서 약간 좀 확산되는 쪽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트리거는 앞서 이제 저희가 예상한 대로 물가가 생각보다 높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뭐 소위 말하는 유가에 의해서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부분은 되돌림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보면은 작년하고 생각해 보시면은 약간 그 스티키한 것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는 여기서 이렇게 더 이상 뭐 움직임이 강하게 올라갈 거다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가 약해지고 결국 이제 관건은 이제 이 사이클이라든지 버블이라든지 모든 것이 만들어질 거라고 할까요? 이 버블은 항상 과거에도 보면은 약간 경기가 과열되고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가 올라도 주시장이 올라갈 때 항상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상황하고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그 나오는 시점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더 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해서 좀 진정된 상태에서 보면은 시장을 하반기 때는 좀 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약간 좀 더 확산시켜서 가는 그런 식의 대응을 하면 어떨까 이 정도로 추천드립니다. 그 얘기는 각 기업들의 이제 실적과 펀더멘털을 좀 보시라 뭐 이런 조언이기도 한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크로 환경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다. 지금 하는 부분보다 그 정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반도체 쏠림이 좀 완화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투자 자금이 이제 다른 종목으로도 가고 그렇죠. 지금 실적 좋은데도 이제 반도체 때문에 좀 소외된 시장이었잖아요. 네. 그럼 실적 좋은 데로도 이제 유동성이 좀 흘러가고 이러면 반도체주 삼전닉스는 또 그 유동성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좀 탄력을 잃고 이런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원래 이제 본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자금이 대부분 다 레버리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조금은 나오지 않을까. 그쪽으로 쏠렸던 것들이. 그러면 이제 본주는 오히려 본주에는 좀 저기는 유동성이 더 풍부해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본주는 이제 본주의 가치를 찾아가겠죠. 지금처럼 급하게 오른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삼성전자 어차피 지금 2분기 실적만 보면은 사실 100조 넘었냐 안 넘었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역대급인데 3분기 그리고 이제 마진이랑 이런 사이클 이익 사이클로 보면은 저희가 예상할 때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이 성장 사이클이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그냥 5월, 6월처럼 급하게 오르지는 않겠죠. 급하게 오르지는 않을 거지만 서서히 제 가치를 거기 부분에서는 찾아가지 않을까.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 것 같다 정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레버리지 ETF가 잡아먹은 그 유동성이 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이 그게 너무 시장을 왜곡했어요.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도 그쪽에 너무 쏠렸고요. 자, 시장이 빨리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시장 분석과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혜정 코어16
대표님이었습니다. 자, 뉴스는 돈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다시 돈 되는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